여러분 안녕하세요. 공부법 학회 회장 이윤규 변호사입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요. 진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도 너무 싫고 책상에 앉았는데 계속 잡생각만 나고 진짜 나는 정말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되는 사람 아닐까? 너무 의지박약 아닐까?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오늘은 심리학의 원리에 기초해서 정확히 행동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의 의지박약을 타파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스테픈 호크랑 조지 로웬스타인이라는 교수님 두 분께서 이제 쓰신 Time Inconsistent Preferences and Consumer Self-Control 이라는 이제 논문이 있어요. 제가 링크도 밑에다가 달아놓을게요.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에 맞게 적용을 한 것이고 재정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심리학의 원리로 어떤 뇌과학의 원리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. 우리가 사실 욕망과 그 다음에 의지가 싸우거든요.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내가 충동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뭔가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. 이거를 이 논문에선 자기 통제의 실패라고 합니다.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. 이거를 내가 타파하려면 욕망의 수준, 뭔가를 막 하고 싶어, 막 공부하다 놀고 싶어 이런 수준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 구는 뭐가 있냐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의지를 늘리겠어 이성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몰입의 힘이라는 강연에서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죠. 본능과 이성이 싸우고 있다. 그 두 방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. 먼저 욕망의 수준 자체를 낮추는데 본능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방법이 4가지인데요. 첫째는 원천 봉쇄하듯이 뭔가 회피해버리는 방식이에요.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안 들도록 내가 PC방을 간다든지 만화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막 카톡에서 야 오늘 뭐 저녁에 만날래? 이런 모임 같은 것들 아예 안 나가버리는 아주 강력한 원인 제거의 어떤 방식이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의사결정 자체를 뭔가 지금 쉬고 싶어 놀고 싶어 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조금 미루는 방식이에요. 어떻게 미루냐? 내가 다른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스터디 매니저라든지 스터디 팀원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엄마라든지 뭐 아버지한테 오늘 놀러 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. 되게 웃으실 수 있지만은 저한테 사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. 저는 지금 1:1 집중관리반이라는 거 운영하잖아요. 이때 변호사님 저 혹시 주말에 쉬어도 될까요?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. 제가 이때 답은 2개겠죠. 어떤 분은 주에 막 80시간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. 그런 분은 제가 무조건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은 막 30시간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. 직장인이 아니신데 이 경우는 조금 주말에도 공부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게 의사결정 자체를 조금 연기하는 방법이겠죠. 그죠?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인강 같은 거 결제하시기 전에 사실 인강은 내가 조금 편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도망치고 싶어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아니한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때 선배라든지 아니면 먼저 합격한 그런 분들하고 좀 상담을 해보면서 좀 결정 자체를 미루는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가 주의분산 방법인데요. 공부하다가 놀고 싶어지잖아요. 이렇게 막 뭔가 어디 먹고 싶은 게 생긴다든지 어디 막 신나게 노는 게 떠오를 때는 다른 생각, 이때 내가 반드시 놀고 싶다고 하면 자동반사적으로 노는 대로 생각이 꼬리는 게 아니라 이때 떠올릴 생각을 딱 만들어 두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학 공부하다가 너무 쉬고 싶다 그러면 이때 구구단을 떠올리자, 뭐 근해 공식을 떠올리자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의 물꼬가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딱 자물쇠를 걸어둔다 이런 느낌이에요. 이게 바로 주의분산 전략이고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공부하다 집중력이 끊어지는 순간 무조건 떠올릴 만한 반사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뭔가를 꼭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. 4번째가 다른 대상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. 내가 막 누워 자고 싶다든지 그럴 땐 있잖아요. 공부하다 보면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썼던 전략인데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전 15분 동안 파워냅을 했습니다. 이런 자는 동안 또 기억이 정리가 되거든요. 저는 이걸 통해서 되게 잠을 좀 많이 자진 않았죠. 제가 공부할 때 뭐 3시간 자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2시간 자고 그랬었는데 그랬지만 제가 어떤 크게 이렇게 기억력이라든지 건강을 많이 해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파워냅을 중간중간 취해줬기 때문에 뭐 11분, 15분 이런 식으로 잤거든요. 여러분들께서도 꼭 해보세요. 특히 막 어쩔 수 없이 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이럴 때 침대로 막 바로 꼬리 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일단은 내가 대체해서 뭔가 욕망을 충족시켜준다.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지금까지 총 4가지 이제 본능의 수위 자체를 낮추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이성의 힘을 강화시켜가지고 내 본능을 누르는 방식이에요. 총 6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요.
미리미리 어떤 이성적인 조치를 해두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의 가장 큰 적이 사실 스마트폰이에요. 그래서 공부할 때는 뭔가 얘를 멀리 사물함 속에 넣어둔다든지 뭐 스카에서 할 때 아니면 이거를 뭔가 책상 서랍 안에, 저 같은 경우 일할 때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눈에서 멀어져야 마음에서도 멀어지겠죠. 이런 식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. 저는 이걸 이익 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더 들까? 지금 막 되게 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공부 안 하고 싶고 졸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이때 이걸 통해서 발생할 불이익을 미리 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통상적으로 성인 같은 경우는 1년 공부하면 1,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자취하고 밥 사 먹고 학원 결제하고 오히려 1,000만 원이면은 진짜 최소 비용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되게 여러 가지 비용이 비싸잖아요. 근데 평소에 내가 이런 걸 체감을 안 하면서 살아요. 그냥 뭐 돈을 부모님이 주셨든 내가 벌었든 쓰는 그 순간에는 공부에 전념하자는 생각으로 사실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지, 어떤 내가 떨어질 때 불이익이 온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앞에다 써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불이익을 마주하면서 그걸 통해 나를 동기부여를, 이성적인 걸 끌어올리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. 그죠? 이거를 생각해 주시길 조금 권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묶는다는 또 재미있는 기법도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, 평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우리 지금 현재 공부를 막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집중이 안 될 때는 이게 끝나면 나에게 반대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가. 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거는 주된 불이익을 계산하는 거였지만, 지금 이제 현재와 미래를 묶는다는 거는 지금의 나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까요?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면 제가 안 와닿는다 그랬죠.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족 사진 앞에다 붙여둔다든지, 아니면 내가 뭐 원하는 스포츠카를 탄다든지 그 사진을 붙여놓는다든지, 그래서 이 공부가 여기로 좀 이어지고 있어. 나의 미래의 어떤 포부 꿈과 현재를 묶어주는 작업도 너무너무 중요한 전략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만 되게 잘 써도 의지, 동기, 어떤 이성적인 힘을 바짝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권위에 의존하는 것도 있습니다. 요거는 특히나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잘하는 방법이에요. 갑자기 내가 뭔가 놀고 싶고 집중이 안 될 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죠. 이렇게 뭐 제발 제가 놀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죠. 나로서는 이성적으로 잘 안 되니까 나보다 훨씬, 여기서 하이어 이제 프라이어리티인가 그런 개념을 썼었는데, 어쨌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,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, 공부하다 안 될 때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질책하시는 상담을 좀 하고 그랬어요. 뭔가 나는 목숨 걸고 공부했는데 너도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뭔가 무언의 어떤 울림들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제 자신을 자잡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, 여러분들도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나보다 뭔가 합리적인 성스러운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고,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이런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후회와 죄의식입니다. 내가 현재 놀면 나중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지를 자꾸 떠올리고 좀 써보세요.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놀러 가고 싶고 PC방 막 가고 싶고 막 만화방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고 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써보시란 말이에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희석되거든요. 그래서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밖으로 나갑니다. 근데 써보고 내가 딱 각인을 시키면, 그래, 역시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성의 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해드렸지만, 결국에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죠? 우리 마음이 본능과 이성이 항상 싸우고 있다. 이걸 이 논문에서 욕망과 의지력이 이제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욕망이나 동기, 어떤 본능을 좀 낮추고, 그죠? 그 다음에 동물적인 본능을 좀 낮추고 이성적인 힘과 의지력을 높였을 때 우리가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, 의지박약이나 동기부여의 어떤 실패를 깨뜨리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차근히 돌려보시면서 이 방법은 내가 해봐야겠다, 스몰 스텝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어떤 훌륭한, 진짜 진정한 의미의 훌륭한 수험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.